채식주의를 완벽하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채식주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고기를 안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어느 날 레비는 어느 농부의 식탁에 갑니다. 자, 하루의 일과가 끝났어요. 아들, 며느리, 손자, 온 식구가 다 모여 있습니다. 방 안에는 구수한 메밀죽 냄새가 풍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탁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오손도손 나누면서 즐겁게 정말 맛있게 메밀죽을 떠먹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레비는 감동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때 레비는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도 아내가 있었으면, 나도 저런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키티라는 아가씨에게 청혼해서 그런 가정 꾸밈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톨스토이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톨스토이가 채식주의로 거듭났을 때, 금주하고 금연했을 때 톨스토이 가정에는 평화가 왔을까요? 아니면은 분쟁이 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톨스토이가 소박한 밥상을 원하고 절식을 원하면 원할수록 그 가정은 불행해졌습니다. 행복한 밥상하고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죠. 일단 아이들을 볼까요? 아버지가 어느 날 아침에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고기 안 먹는다 이러면은 좋아할 아이들이 있겠어요? 없지요. 돈가스 통닭 다 안 먹어 그러면은 싫지요. 또 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오늘부터 고기 안 먹어 그러니까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게다가 톨스토이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자기는 절대로 고기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그러면은 식탁을 어떻게 차려야 되겠습니까? 2번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고기 먹는 식탁,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아버지를 위한 채식성 식당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8명이나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남편 먹을 식탁을 2번을 차려야 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절식, 절제는 이념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참 좋은 이상입니다. 절제가 나쁠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의 가정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분란의 원인이 되었다니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겠죠. 자, 톨스토이는 또한 이 절제를 육체 노동으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자, 먹는 것만 절제하자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 무엇을 더 절제해야 되냐? 게으른 삶, 나태한 삶,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 이것을 톨스토이는 정말 미워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일은 자기 손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논리를 펼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는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 굉장히 극단적이었어요. 그리고 톨스토이 작품을 보면요, 뭔가 그 대립적인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결혼, 나쁜 결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절제하는 사람, 무절제하는 사람, 낭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공간도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좋은 공간, 농촌이고, 하나는 나쁜 공간, 도시가 됩니다. 참, 톨스토이 자신도 세습 영지인 야스나야 폴리아나라고 하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가끔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에 가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톨스토이는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1882년에 모스크바에 있는 빈민구를 방문하고 와서는 그는 경악합니다. 도시에서의 그 삶, 그 열악함, 그 모든 것에 그는 정말 철저하게 환멸을 느끼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도시는 악의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은 선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모든 나쁜 것은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도시에는 나쁜 것만 있어요. 카지노가 있지요. 빈민굴이 있지요. 고급 상점이 있지요. 극장이 있죠. 사치와 허영을 부추기는 모든 것이 도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에서는 나쁜 일만 일어나요. 안나와 브론스키가 불륜을 일삼는 것도 도시입니다. 그러면 레빈과 키티가 훌륭한 삶을 이어가는 것은 어딜까요? 당연히 농촌입니다. 농촌이에요. 톨스토이의 작품에서는 좋은 사람들은 절대로 도시에서 안 삽니다. 농촌은 좋은 것, 도시는 나쁜 것, 이런 아주 극단적인 대비가 톨스토이에게는 나타나고는 하는데요. 농촌은 건전한 공간이고 건강한 공간인데
여기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육체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톨스토이 실제로도 육체 노동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실제로 풀도 베고 나무도 하고 그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좋은 청년 있죠? 건전한 청년. 네, 이름이 뭐라고요? 레빈이요. 예,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하도 좋게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레빈입니다. 예. 이름도 비교적 짧은 편이죠. 예, 러시아 이름 길어서 정말 외우기 힘든데 얼마나 좋아요. 레빈, 부자예요. 네. 그래서 이 청년 레빈은 농부들과 같이 풀베기를 합니다. 자기가 영주고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풀베기를 직접 해요. 그러면서 거의 황홀경에 가까운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Once I lost my fit of anger, took a scythe and began mowing. It calmed me. So I resolved to mow with them all day long. 레비는 그들 사이에서 배어나갔다. 그의 온몸을 적신 땀은 그를 시원하게 해줬고 등과 머리와 팔꿈치까지 소매를 걷어올린 팔에 내리쬐는 태양은 노동에 있어서 강인함과 인내심을 가져다 주었다. 낫이 저절로 풀을 베었다. 그것은 행복한 순간이었다. 레비는 오랫동안 배어나감에 따라 더욱더 무아지경의 순간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때에는 이미 손이 낫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낫 그 자체가 자기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의식하고 있는 생명으로 가득 찬 육체를 움직이고 있기라도 하듯이 마치 요술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데도 일이 저절로 정확하고 정교하게 되어가는 것이었다. 그런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참 멋진 대목이죠. 네, 육체 노동을 전혀 안 해본 사람, 그리고 도시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도 이런 대목을 읽으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톨스토이 천재 작가로서의 필력 이런 데서 여지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만약에 톨스토이가 노동의 의미, 육체 노동의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이 정도에서 멈췄다면 참 별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톨스토이 또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죠. 예, 모든 것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데 거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의 경우에도 톨스토이는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일은 자기 손으로 하자. 제 할 일은 제 손으로 하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밥을 먹으려면은 벼도 내 손으로 심어야 되고 거두는 것도 내 손이고 밥을 하는 것도 내 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톨스토이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극도의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하자는 것을 밀고 나갔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도 굉장히 미워했어요.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방 청소도 안 하느냐?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도대체가 나가서 농사일도 안 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책에 자기 아들에 대한 그런 어떤 혐오감 같은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자기 일은 제 손으로 한다는 그것을 톨스토이는 극한으로 밀고 가서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에서는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하는 나라만이 행복한 나라, 그것이 이상국이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마가 바보 이반을 유혹하기 위해 영리한 사람들은 손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슬쩍 찔러봅니다. 그러자 바보 이반은 바보답게 대꾸합니다. 이것이 톨스토이의 이상향이었다는 것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바보인 우리가 그걸 어찌 알겠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대부분 손과 등으로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바보들은 머리는 쓰지 않고 일만 한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톨스토이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궁극의 행복이었고 이것이 궁극의 이상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보 이반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손에 굳은 살이 있는 사람은 식탁에 앉을 수 있지만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찌꺼기를 먹어야만 하는 것이요. 자, 톨스토이. 또 이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톨스토이는요. 탁상 공론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는 또 무의미한 교양 같은 것을 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주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기 일은 제 손으로 하려고 노력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됐을까요? 잘 되기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톨스토이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고 굉장히 큰 소리로 부르짖긴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톨스토이를 위선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